사샤의 오디오북. 구두수선공 그레고리. 파리의 어느 작은 마을에 헌 구두를 고쳐주는 구두수선공 그레고리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늘 부지런하게 일하는 그레고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레고리의 노래 솜씨는 정말 뛰어나서 마을에서 그의 실력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레고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를 부르며 구두를 기웠습니다. 아무리 헌 구두라도 그레고리 손만 거치고 나면 새 구두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는 조금 떨어진 시내에서 커다란 은행을 경영하는 은행가였습니다. 은행가의 재산은 어마어마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까지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집에도 금고가 100개가 넘는다지? 어찌나 돈이 많은지 금으로 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잔다더군. 하지만 그건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그의 침대는 금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금실로 수놓은 푹신한 베개와 이불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늘 편안하게 잠잘 수가 없었답니다. 새벽에 조금씩 졸기는 했지만 은행가는 결코 달고 깊은 잠을 잘 수는 없었습니다. 아, 어째서 시장에서는 잠을 팔지 않는 거지? 빵이나 고기처럼 잠을 판다면 얼마나 좋을까? 돈 많은 은행가는 매일 잠자리에서 말똥말똥 눈을 뜨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가는 길을 걷다가 흥얼흥얼 흥겨운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구두수선공 그레고리의 노래소리였습니다. 그레고리는 뭐가 저리 즐거울까? 언제 봐도 행복해 보이는걸? 은행가는 한참이나 그레고리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가는 그레고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언제나 행복하고 재밌게 사는 비결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봐요, 그레고리. 당신은 1년 동안에 얼마나 버나요? 은행가가 묻자 그레고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1년이라고요? 이런. 저는 그런 계산을 할 줄 모르는걸요? 저는 그날 벌고 또 그것을 하루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 먹을 것과 필요한 물건 한두 가지를 사고 나면 돈은 다음날 구두 만들 재료를 살 만큼만 남지요. 때로는 많이 벌고 때로는 적게 벌지만 뭐 괜찮아요. 눈이 온다던가 비가 온다던가 해서 공치는 날만 아니라면 말이죠. 은행가는 껄껄 웃으며 그레고리에게 무엇인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돈이 한가득 들어있는 자루였습니다. 어쩐 일인지 나는 오늘 당신을 왕처럼 만들어드리고 싶군요. 자, 이것으로 당신이 사고 싶었던 것들을 몽땅 사세요. 은행가가 말했습니다. 그레고리의 두 눈은 왕방울만큼 커졌습니다. 이렇게 큰 돈은 난생 처음이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레고리는 돈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레고리는 우선 지하실에 돈을 숨겼습니다. 너무 숨이 가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잘 수는 없었습니다. 이웃집 소리, 고양이 소리, 바람 소리 따위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혹시 누군가 내 돈을 훔치러 온 게 아닐까? 그레고리의 노랫소리도 뚝 끊어졌습니다. 평온한 잠과 즐거운 노래는 저 멀리 달아나고 날카로운 걱정과 의심만 그레고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레고리는 그런 자신이 참 싫어졌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그레고리는 은행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무거운 돈자루를 쾅 내려놓으며 은행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노래와 잠을 돌려주세요. 당신이 준 돈을 모두 돌려드릴 테니까요. 그 후로 열심히 일하는 그레고리의 입가에서는 다시 흥얼흥얼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게 되었답니다. 거짓말쟁이 왕. 옛날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 남의 거짓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온 나라에 광고를 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궁궐로 와라. 왕은 날마다 거짓말을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왕은 거짓말 잘하는 남자를 사위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광고를 냈습니다.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내 딸과 결혼할 것이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궁궐로 찾아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자기보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남자에게 많은 암소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암소는 처음 보겠지?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제 어머니는 더 많은 암소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찌나 많은지 암소에서 짜낸 우유가 하루에 700통이나 되는걸요. 남자의 거짓말을 들은 왕은 껄껄 웃었습니다. 다음 날 왕은 벌집이 많은 곳으로 남자를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벌집은 너도 처음 보지? 이번에도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저도 벌집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엔 벌집이 700개도 넘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꿀벌의 숫자를 세곤 했답니다. 다 세고 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무리 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벌들을 찾으러 말을 타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벌을 자루에 담아서 말 위에 올려놨는데 너무 무거워서 말이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벌이 그만큼 많았거든요. 하하, 그거 참 엄청난 거짓말이로구나. 다음 날 왕은 남자를 완두콩 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잘 자란 완두콩은 처음 보겠지? 이번에도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저희 어머니가 키우는 완두콩은 하늘까지 높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죠. 저는 완두콩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을 구경하기도 했는걸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서 완두콩 줄기가 부러지고 말았죠. 저는 그날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하늘 위에서 자게 됐습니다. 다음날 깨어보니까 천사 3명이 밧줄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그 밧줄을 빌려서 땅으로 내려오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만 밧줄이 끊어져서 저는 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여우가 달려와서 제 팔을 뚝 떼서 달아나지 뭡니까? 저는 화가 나서 여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그 여우가 방귀를 뿡뿡 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땅이 흔들흔들 흔들렸답니다. 남자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다 들은 왕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그만해라.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로구나. 남자의 거짓말에 왕은 그만 혀를 내둘렀답니다. 물론 왕은 약속대로 거짓말쟁이 남자를 사위로 맡게 되었답니다. 사람의 나이.
까마득히 멀고도 먼 옛날 하느님이 세상을 처음 만든 때였습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다 만들고 나서 살아있는 것들에게 나이를 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나이를 정해줄 테니 모두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해서 맨 먼저 당나귀가 찾아왔습니다. 하느님, 저는 몇 살까지 살게 되나요? 그러자 하느님이 대답했습니다. 30년이다. 네, 30년이라고요? 그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당나귀는 이러쿵 저러쿵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괴롭게 사는지 아세요? 저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배불리 먹지도 못해요. 걸핏하면 채찍으로 맞기까지 한다고요. 저는 정말 사는 게 즐겁지 않아요. 제발 조금만 살게 해주세요. 네? 오냐, 그렇다면 30년에서 12년을 줄여 18년으로 해주마. 이렇게 해서 당나귀의 수명은 18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가 찾아왔습니다. 개에게도 30년이 주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투덜거렸습니다. 그건 너무 길어요, 하느님. 제 다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걸어 다닐 수 없게 될 거예요. 이빨도 튼튼하지 않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힘이 세지만 금방 늙고 말 거라고요. 하느님은 할 수 없이 개의 수명을 30년에서 12년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엔 원숭이가 찾아왔습니다. 원숭이, 너는 당나귀나 개처럼 힘들지 않을 테니 30년을 살아라. 하느님의 말을 듣고 원숭이도 펄쩍 뛰었습니다. 어이쿠, 저보고 그렇게 오래 살라고요? 저도 그렇게 오래 살기는 싫어요. 저는 밥 먹을 때 숟가락도 없이 맨손으로 먹어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절 보고 자꾸 웃어보라고 해요. 하지만 억지로 웃는 것도 정말 지겨워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즐거운 척하지만 사실은 슬프다고요. 그러니 제 수명을 바짝 줄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원숭이의 수명은 10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아, 너는 30년을 살거라. 그러자 사람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30년이라고요? 아이고 하느님, 그건 너무 짧아요. 그래, 그렇다면 당나귀 목숨 18년을 보태주마. 하지만 이번에도 사람은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요, 하느님. 그것도 짧아요. 그렇다면 개의 목숨 12년도 보태주마. 어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너무 짧단 말이에요. 오냐, 마지막으로 원숭이 목숨 10년도 보태주마. 이제 됐느냐?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목숨은 7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30년에 당나귀 목숨 18년, 개의 목숨 12년, 원숭이 목숨 10년을 더한 것이지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30년까지는 건강하다가 당나귀 목숨을 더한 나이부터는 많은 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개의 목숨을 보탠 나이가 되면 늙어서 힘도 없어졌지요. 마지막으로 원숭이 목숨을 보탠 나이가 되면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아이처럼 어려지게 되었답니다. 도둑이 된 빌. 옛날에 빌이라는 소년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빌은 너무너무 게으른 소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기 싫어해서 빈둥빈둥 놀고 먹기만 했습니다. 빌이 15살이 되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도대체 넌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 세상에 너처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 게으른 뱅이야.
하지만 빌은 여전히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 이 다음에 꽤 많은 도둑이 될 거예요. 뭐라고? 도둑? 그런 소리는 입에 담지도 마라. 그런 짓을 하면 감옥에 가게 돼. 걱정 마세요, 엄마. 붙잡히지만 않으면 되는걸요, 뭐. 빌이 말에 어머니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어쨌든 나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네가 꼭 도둑이 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붙잡히지 않을지 하나님께 물어보마. 어머니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틈을 타서 빌은 먼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맛있는 도넛을 가지고 왔습니다. 빌의 어머니는 기도를 한 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어디선가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장차 꽤 많은 도둑이 될 것이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자기 귀를 의심하며 다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네? 제 아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된다고요? 그 아이는 꽤 많은 도둑이 될 것이다. 놀란 어머니는 다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화가 난 어머니는 도넛을 십자가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는 빌이 숨어 있었습니다. 빌은 허겁지겁 도넛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도둑질을 시작하게 되나요? 도넛 비가 내린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며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빌은 재빨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도넛을 조각내서 길에 뿌렸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넛 조각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도넛비가 내렸네. 이젠 어쩔 수 없구나. 그 다음 날부터 빌은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빌은 으리으리한 저택에 몰래 들어가 도둑질했습니다. 저택 주인은 평소에 빌과 어머니를 괴롭히던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도둑이 빌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집주인은 곧바로 빌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빌은 언제나 다락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내 보석과 말을 훔쳐갔소. 저택 주인이 따져 묻자 빌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당신 아들이 또 도둑질을 할 거요? 안 할 거요? 아마 또 할걸요. 집주인은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 빌은 다시 저택으로 들어가 음식과 옷을 훔쳤습니다. 주인이 또 쫓아왔습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집에 또 왔어. 네, 알고 있어요. 당신 아들이 또 도둑질을 할 거요? 안 할 거요? 틀림없이 또 할걸요. 이런 세상에. 주인은 또다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어머니는 빌을 말릴 수 없었고 부잣집 주인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주인과 빌의 쫓고 쫓기는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빌은 언제나 그 집의 물건들만 도둑질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어느 바닷가 마을에 예쁜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는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콧대가 너무 높아 남의 충고는 티끌만큼도 듣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여자는 배의 선장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 가장 좋은 배를 끌고 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서 선장들의 대표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장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장은 어느 나라의 작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나라는 마침 한창 따뜻한 여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하늘은 눈이 부시도록 맑았습니다. 들에는 푸른 밀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정말이지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선장은 이 풍경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밀을 한 알음 사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가져간 밀을 보자 콧대 높은 여자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뭐야? 이까짓 걸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져와? 여자는 선장 대표를 당장 해고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선장이 가져온 밀을 바닷가 모래밭에 휙 뿌려버렸습니다. 그 다음 여자는 두 번째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가장 좋은 배를 끌고 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해서 가져오세요. 두 번째 선장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딱히 무엇 하나를 꼽아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장은 어느 나라의 작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장사꾼들이 아름다운 보석들을 팔고 있었는데 한결같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선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반지 하나를 사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선장이 가져간 반지를 보고 콧대 높은 여자는 역시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이까짓 반지는 얼마든지 있어. 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그리고는 선장이 가져온 반지를 바다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여자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푸짐한 생일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맛 좋은 생선구이를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선의 뱃속에서 얼마 전에 자기가 버렸던 반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요. 바다도 콧대 높은 과부가 버린 반지를 받기 싫어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그 후로 여자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은 조금씩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콧대 높은 과부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과부가 바닷가에 뿌린 밀도 기분이 나빠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에잇, 기분 나빠. 빈 껍데기로만 자라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거지꼴이 된 뒤에야 콧대 높은 여자는 다시는 잘난 척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